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모니터 SMPS 및 TV SMPS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연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니터에 적용되는 SMPS는 모니터 이론 및 실무 과정 또는 수리 사례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 많은 자료를 업로드 해놨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 중에서 어떤 그 부족하게 학습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무를 잘 안 해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의 어떤 강의 내용의 질문이라든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떤 질문 내용들을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TV를 기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전원 공급 장치죠. 그죠? 전원 공급 장치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고장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TV나 모니터 이런 가전 제품들은 SMPS 수리만 다 잘하면은 모든 어떤 그 수리에 80%는 우리가 그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고장도 있고. 근데 이제 모니터 SMPS와 TV SMPS는 이런 구조 자체라든가 회로 동작 원리가 좀 틀립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강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 이외에 어떤 그 실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론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 실무를 가지고 수리 진행이라든가 양부 판별이라든가 이런 안 해보면은 사실 노하우가 쌓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SMPS 이론 및 수리 실무를 위해서는 본 강의 전에 그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지금 듣는 강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PS라는 게 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SMP,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다. 그죠? 어떤 사람 아답터다, 파워 서플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SMPS라는 건 스위칭 모드를 적용한 전원 공급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니터에 적용하는 전원 공급 장치인 SMPS와 그죠? TV에 적용되는 SMPS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SMPS 회로 해석 및 그죠? 이론 및 회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이런 회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고장 수리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수리 실무에 대해서 연동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는 그죠? 립스보드라고 쓰는데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에서 SMPS 파트와 그죠? 인버터나 또는 드라이버 보드, 요거는 뭡니까? 인버터는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고 드라이버라 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LED 백라이트를 기동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원 공급 장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 및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쪽으로 들어가서 TV는 모니터 SMPS 틀리게 굉장히 회로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회로가 이 모니터 SMPS보다 2개 내지 3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SMPS는 어느 정도 만지는데 TV 쪽에 들어가서는 전혀 손을 못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죠? 스탠바이 회로하고 PFC, RC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회로 이론 및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회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실무하고 적용되는 그런 우리 수리를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MPS, TV와 모니터 SMPS의 어떤 이 강의를 지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도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즉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 보면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먼저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학습 도우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MPS의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에 접속한 후 업로드되어 있는 전자이론 및 양보 판별법 과정과 모니터 입문 수리 과정 수강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SMPS 이해의 어려움과 고장 수리의 큰 장애 요인으로 더 이상의 난이도 있는 수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 이론이라는 바탕 위에 실무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강의 시청과 열정적인 본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전 듣기 전에 내가 기본적인 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 아시죠? 제 채널 이름이 내 컴퓨터인데 그걸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이트 내 채널 내 컴퓨터 채널로 들어가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를 하게끔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전자이론 및 양구판별법이라는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우리가 제일 모니터 수리를 기본으로 기초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니터 입문 수리에 대한 이 강의들을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1강부터 쭉 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먼저 수강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선행 조건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유형의 내용의 어떤 답변이란다면 다 유튜브 제 강의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수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좀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지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리하시는 분, 특히 설계하시는 분, 수리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은 이 작업,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좀 마음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SMPS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의 약자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의미한다. 전원 공급 장치는 회로 구성 방식에 따라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리니어 방식은 스위칭 회로가 생략되어 있는 전원 방식이며 스위칭 방식은 스위칭 회로가 추가되어 있는 전원 방식이다. 전자기기에서는 보통 스위칭 방식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 스위칭 방식의 SMPS는 전원용 반도체, 즉 PWM과 FET를 사용, 스위칭하여 DC를 AC 형태로 변환 후 필터 회로를 거쳐 다시 DC 형태의 직류 전압을 만드는 방식으로 스위칭 단계에서 주파수를 높여 에너지 축적용 소자를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전원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력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정류 효율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강하다. 스위칭 방식의 단점으로는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되므로 출력용 앰프 기기에서는 리니어 방식의 전원을 사용한다. 자, 이런 이제 그 SMPS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SMPS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방식 자체는 오토 방식, 전기 220V 전원을 인가하면 막바로 출력이 다 나오는 2차 측의 출력이 나오는 오토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TV 같은 경우는 뭡니까? 스탠바이 방식이라 해서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어떤 그 기본 동작을 위한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오는 거죠. 나오다가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즉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인 전압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니터는 오토 방식을 쓰고 TV는 SM 스탠바이 방식을 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모니터는 그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TV는 인치수가 굉장히 크죠. 크면서 굉장히 많은 부가회로가 있습니다. 그죠? 부가회로.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뭐 USB도 꽂아서 영화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튜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용 SMPS 가지고 TV에 적용을 해서는 동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TV는 이제 이런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면서 여기에 이제 전력 효율 보상 회로라든가 공진 회로를 통해서 한 번에 전기를 뻥튀기를 해주는 그런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 우리가 전원 방식에 오면 오토 방식 중에 리니어 방식의 전원이 있는데 이 리니어 방식은 뭡니까? 옛날에 무슨 뭐 면도기라든가 이런 데 쓰는 하나의 아답터인데 이런 큰 트랜스에 어떤 그 다이오드하고 콘덴서만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출력하는 방식을 썼었죠. 그죠? 이게 리니어 방식의 전원입니다. 회로가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 모니터용 SMPS와 TV용 SMPS는 이 스위칭 모드를 이용한 겁니다. 스위칭 모드. 그죠? 그래서 PWM을 통해서 그죠? FET에 걸려 있는 DC 전원을 갖다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서 그죠? 트랜스에 넘겨주게 트랜스에 1차 측에 전달해 주게 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준을 발생돼서 그 교류 형태의 전기를 다시 필터링 회로를 통해서 DC를 만들어주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쓰냐? SMPS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정리 효율이 리니어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스위칭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소자가 뭐냐면은 바로 PWM과 FET를 통해서 DC 전원을 AC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 트랜스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료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파수를 높게 해서 높게를 하게 되면 이 트랜스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만한 트랜스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노트북용 아답터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아답터 보면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어요. 안에 보면 트랜스가 요만합니다. 굉장히 적죠. 왜냐면은 얘는 60Hz의 상용 주파수를 이용한 우리가 그 전원을 쓰기 때문에 60Hz 전원을 쓰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트랜스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이 스위칭 단계에서 수백 킬로헤르츠의 어떤 그 주파수를 60Hz를 받아서 넘겨주게 되면 이 트랜스 용량은 트랜스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류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SMPS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죠? 모든 전자기에 SMPS 쓰는데 단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스위칭 방식은 이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출용 앰프, 우리가 거리에서 쓰는 앰프라든가 방송에 쓰는 그런 앰프들은 이 스위칭 방식의 이 전원을 쓰지 않고 리니어 방식의 전원을 씁니다. 물론 회로는 더 추가가 돼 있겠죠. 왜냐면은 스위칭 노이즈 때문에 이 노이즈가 어떤 그 출력용 반도체를 통해서 하나의 그 뭡니까 증폭이 되다 보면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출력용 앰프라는 이런 전자기기에서는 우리가 리니어 방식을 쓴다 하는 것을 참조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모니터는 뭐 회로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1단계가 EMI 필터를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310V를 만들어주죠. 이 310V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FET 드레인에 310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PWM과 FET와 공조해서 우리가 DC를 AC와 만들어줘야 트랜스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ET로부터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이 게이트에 받아서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310V를 갖다가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 측에 공급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절이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 전기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에 필요한 12V를 생산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회로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라는 것은 이 SMPS 파트와 이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가 같이 장착이 통합되어 있는 보드를 우리가 립스보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라는 약자를 써서 립스보드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CCFL, 백라이트에 공급해준 파워 서플라이인 인버터가 하나 더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 TV SMPS나 모니터 SMPS는 전부 다 이렇게 그죠? 백라이트를 전원을 공급해 공급장치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요즘 제품들은요 소형화 경량화 추세에 발맞춰서 상당히 소형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방식의 전원은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리니어, 우리가 이제 면도기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거, 충전기 쓰는 건 옛날에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60Hz의 저주파 트랜스를 쓰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은 걸 갖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트랜스를 통해서 220V를 받아서, 여기다 회로를, 1차 측에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고, 2차 측엔 적게 감겨져 있겠지. 이건 다운 트랜스잖아요. 그죠? 220V 받아서 9V다 그러면, 코일을 적게 가면서 2차 측의 코일을 통해서 유도 기절이 발생되면 이 AC 형태의 어떤 다운된 AC 형태의 교류를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죠? 9V, 12V, 뭐 이렇게 24V를 만들어 주겠죠. 이게 쓰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류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죠? 그러면서 부피가 상당히 커지더라 하는 것을 단점을 갖다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소형화할 수 있겠냐? 만든 방식이 바로 SMPS 스위칭 모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20V를 받아서 그죠? 이 PWM과 FET를 통해서 주파수를 높여서 이 트랜스를 갖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이 2차 측에 있는 이런 트랜스서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형화가 되더라. 그러면서 또 하나 뛰어난 성능은 뭡니까? 정리효율이 상당히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이 스위칭 방식의 아답터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스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조그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는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TV SMPS는 보면 요 스탠바이 회로 있죠? 스탠바이 회로가 지금 모니터의 SMPS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높은 전기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모니터 같이 해서는 도저히 TV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PFC라고 해서 역률 보상회로, 전력 효율 보상회로라는 PFC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전압을 뻥튀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얘를 스탠바이를 통하면은 대전압 콘덴서 310V가 충전이 되지만 TFC를 한번 거치게 되면 여기 400V 이상으로 승합이 됩니다. 그죠?
승합의 높은 전기를 바로 뭡니까? 이 공진회로 해주는 거죠. 공진회로. 공진회로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LC 직렬 공진회로를 쓰는데, 그죠? 이 공진회로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죠? 어떤 그 RLC 중에서 R 성분만 남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저항은 뭡니까? 저항과 전류가 동상이죠. 근데 우리가 L과 C는 그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우리가 낮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FC 컨트롤러를 통해서 바로 공진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력을 최대로 여기서 만들어주는 회로가 바로 RC 회로, 공진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니터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 PFC RC 회로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수리가 어렵고, 또 하나 틀린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SMPS 같은 거는 220V 인가하면은 바로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TV SMPS는 우리가 메인 전압을 기동하려면 이 포토커플러와 TR로 조합되어 있는 스위칭 회로를 통과를 해야만 PFC하고 RC를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메인 스위칭 회로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하고 틀린 점은 TV SMPS는 PFC 회로, RC 회로,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칭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TV SMP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품이 많죠. 요만큼 뭐 우리 모니터 SMPS는 요만큼 됐는데 얘는 무지하게 많아요. 부품들이. 그죠? 이런 부가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자,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트랜스가 작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식에 의해서 변압기 크기는 코어가 가진 자석 밀도와 면적과 그리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변압기는 작아지겠죠. 주파수가 작아지면 반비례니까 변압기 크기는 커진다 하는 우리가 공식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SMPS 쓰면은 이런 스위칭 모드를 쓰면은 이 트랜스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 리니어 방식의 전원은 정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자, 220V를 통해서 트랜스에 다운 트랜스죠. 여기는 코일이 많이 있고 2차측 코일이 작게 감겨져 있으면은 유도기 전력이 작게 오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브리지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콘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직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플 전압이 많이 나오겠죠. 즉, 리플은 뭐냐면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회로가 간단하죠. 스위칭 방식으로 가면서 어떤 단계가 들어갔냐? 바로 스위칭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20V를 통해서 바로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310V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트랜스를 통해서 어디입니까? 여기 스위칭 소자라는 게 바로 FET와 PWM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바로 DC와 AC가 되더라. 그죠? 이 단계에서 뭡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DC죠, DC. 그죠? DC인데 요 단계를 거치며 스위칭 단계 하면서 이게 DC가 바로 뭡니까? AC화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트랜스라는 것은 뭡니까? 교류 전기를 공급해줘야 얘가 작동이 되는 상호 인덕턴스를 위한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변하는 교류를 갖다 걸어줘야 된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교류 형태의 전기를 가해주기 때문에 이 스위칭 단계에서 그죠? 이 DC를 AC화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측에 걸어주다 보니까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기력이 발생되더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얘는 2차 측에 나온 것은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DC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뭡니까? 바로 SMPS의 기본 동작 원리죠. 그러니까 이 회로에 비해서 이 회로가 복잡하죠. 그죠? 옛날 이 리니어 아답터를 뜯어오면 너무 허접한 겁니다. 그죠? 그죠? 고장도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단점은 뭡니까? 여기 스위칭 하면서 껐다 켰다, 물론 전자적인 속도로 하겠죠. 수십 킬로의 어떤 그 스위칭 발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노이즈가 다른 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앞에 1단계 EMI 필터, 그죠? 그게 있는 거죠. 라인 필터 또는 EMI 필터라고 하는데 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노이즈를 차단하고 안에서 나가는 그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앞에 EMI 필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칭을 높이면 변압기 이 부품들이 소형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은 주파수를 높이면 왜 이게 작아집니까? 그러는데 이런 공식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너무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그죠? 이렇게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변압기 크기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럼 60Hz가 들어오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 쓰는 전기는 뭡니까? 220V 60Hz라는 상용 주파수가 60Hz를 쓰고 있는 거죠. 독일은 50Hz를 쓰지만, 그래서 이런 저주파의 어떤 그 주파수가 들어오면 이 트랜스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형화돼 가면서 정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SMPS라는 걸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 SMPS부터 우리가 한번 훑어나가겠습니다. 모니터 SMPS,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얘기하죠. 자, 립스보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는 SMPS 파트 따로, 인버터 파트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오래전의 일이고요.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그죠? 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우리 TV 쪽도 보면, 그죠? SMPS 파트와, 그죠? 드라이버 보드 또는 컨버터라고 그러는데, LED 백라이트를 키워주기 위한 이 드라이버 보드 내지는 컨버터 보드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니터의 립스 SMPS 파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의를.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원 공급 장치인 SMPS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AC 220V를 인가하면 2차 측으로부터 AD 보드가 필요로 하는 DC 5V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 DC 12V를 출력하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 SMPS는 오토 방식이에요. 여기다가 220V만 인가하면 그냥 막바로 그냥 그 전기가 2차 측으로 5V, 12V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15인치 모니터 같은 건 3.3V가 나왔는데 이제 요즘 그런 방식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니터 SMPS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개통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니터 쪽에 쓰는 SMPS는 5개의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즉, 첫 번째가 뭐냐? EMI 필터가 1단계, 그 다음에 1차 정류, 그 다음에 스위칭을 통해서 2차 정류, 그 다음에 피드백, 교환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회로 해석을 잘 해야 우리가 수리가 가능하다. 아, 이거 부품이 몇 개 안 돼? 수리 뭐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심오한 이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MPS 파트 쪽을 보면 제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SMPS 파트는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트랜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 심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로 돼 있죠.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로.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감겨져 있어. 1차 측, 여기 2차 측입니다. 반을 나눠서 이쪽 220V가 들어가는 부분 이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 이 코일이 반대강 이쪽으로 가야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5V, 12V가 나오는 거죠. 이 인버터는 이제 별도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V를 받아서, 그죠? 받아서 이제 FET 드레인에 주게 되면, 그죠? 그 뭡니까? AD 보드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동작을 하겠죠. 인버터가.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SMPS 파트는 어쨌든 간에 오토 방식이다. 자, 그러면 EMI 필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발생된 스위칭 노이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즉 SMPS는, 그죠? 이 SMPS는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하는 거죠. 그죠? 300 몇십 볼트, 뭐 400 몇십 볼트 스위칭하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가 전원 라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면 다른 장치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회로가 바로 우리가 EMI 필터다. 그래서 여기 220V에 보면요. EMI 필터 쪽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필름 콘덴서하고, 그죠? 코일 있죠? 이 코일을 통해서 여기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220V인가 하면 전원이 급속하게 흘러요. 급속하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미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도립전류를 제한해주는 서미스터라는 반도체를 써놨습니다. 물론 뭐 고급형 같은 경우는 SMPS 바리스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꼽아놨는데 보통 이제 모니터 SMPS 립스보드는 바리스타가 많이 안 들어가 있죠. TV 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가 하나만 있고 바리스타는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고급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스타가 있어서 아주 높은 전압이, 그죠? 220V인데 500 얼마인데 꽂았다 그러면 뭡니까? 이 바리스타가 동작해
해가지고 회로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죠. 휴지가 나가게 하는 역할을 가지는 그런 보호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EMI 필터다. EMI 필터는 여기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죠? 어떤 그 회로를 보호해 주는 성분도 바로 이 서미스터와 바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호 회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추가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EMI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220V가 들어오면 깨끗한 220V AC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1차 정류부를 거칩니다. 1차 정류부 구성은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이 대전압 콘덴서가 우리 그 중심 소자죠. 얘를 통해서 220V를 인가받아서 얘가 정류 다이오드와, 그죠?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310V를 만들어주게 되죠. 300V를. 자, 1차 정류물은 AC 220V를 받아서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DC 310V를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이 전기는 뭐냐?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그죠? SMPS 스위칭 모드라고 그랬죠. SMPS는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ET 드레인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310V가. 그죠? 이 스위칭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310V를 받아서 FET 드레인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1차 정류부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스위칭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했죠. 스위칭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스위칭 단계입니다. 스위칭부예요. PWM과 PWM 방식이죠. PWM, 그죠?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이 PWM이라는 전자 전원 공급 소자를 통해서, 그죠? FET 게이트에 일정 펄스를 인가해서 FET 드레인에 310V가 걸려있다고 그랬죠. 310V를 우리가 스위칭하기 위해서는 FET 동작 원리를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310V가 FET 드레인에 걸려있다고 그래서 FET가 스위칭을 합니까? 아니죠. 그죠?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이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 요건이 되는 거죠. FET 드레인에 걸린 전원을 이 PWM이 온오프 스위칭, 온오프 신호를 줘가지고, 그죠? F에 들여있는 전기를 갖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DC가 AC 형태로 변하더라. DC가 AC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요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기 위해서, 트랜스는 뭡니까? 트랜스는. DC를 걸어주면 얘는 유도 기전이 발생이 안 돼요. 트랜스는 반드시 교류 형태 전기를 1차 측에 가해줘야 된다. 변화하는 교류 형태를. 그래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뭡니까?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다 보니까 신기하게 상호 인덕턴스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더라. 유도 기전력은 2차 측의 코일 권선수에 따라서 승합도 할 수 있고 강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위칭부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지금 FET 드레인에 310V가 대기하고 있지만 얘를 스위칭하기 위해서, 그죠? 이 PWM이 그래서 PWM이 FET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PWM이 얘의 온오프 신호, 그죠?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주는 겁니다.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그래서 얘가 DC를 AC 형태로 변화하는 거죠. 그죠? 이 중심 소자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스위칭 단계다. 그러면 이제 2차 정류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최종 부하가 쓰기 위해서 5V, 12V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위칭에서 트랜스 1차 측에서 유도 기준으로 넘어온 2차 측 이 전기는 뭐냐면 AC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교류 형태 전기, 맨유라고 얘기하는데 교류 형태 전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들이 교류 갖고 우리가 동작이 되네. 거의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류 형태 전기를 어떤 형태로든 DC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2차 정류구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 1차 측에 의해서 발생된 유도 기전력을, 그죠? 우리가 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쇼트기 다이오드와, 그죠?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 즉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2차 측에 필요한 전기를 5V, 12V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2차 정류다 하는 거죠. 2차 정류. 그죠? 요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2차 측에 전기가 왜 안 나오지? 그럴 때 바로 뭐예요?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스위칭이 안 되나?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 기준이 안 넘어오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2차 측의 콘덴서 코일과 이 쇼트기 다에 무진장 갈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이론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된다. 정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모든 전자회로는 항상 안정화 회로, 보호 회로가 다 돼 있어요. 그 이제 5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피드백 회로, 교환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교환부의 어떤 정의를 내려오면요.
1차 측의 FD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측 이외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그죠? 발진량 출력량을 조절한 안정화 회로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피드백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5V가 나와야 되는데 3V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피드백이 전달돼서 야, 2차 측에 전기가 조금 나와. 그래서 이걸 갖다 PWM한테 전달해 주면 PWM이 뭡니까? 전기가 조금 나와. 알아서 펄스폭 좀 늘려줄게. 그래서 항상 5V가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고. 자, 12V가 갑자기 14V, 15V가 나오고 있다. 그럼 뭡니까?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야, 2차 측에 전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럼 PWM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 많이 나와? 자, 펄스폭 좀 줄여줄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얘가. 그죠? 이게 이제 피드백 회로거든요. 항상 이 2차 측에 요 판단해서 이게 PWM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PWM을 가정한다면, 요 펄스폭을 갖다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죠? 온오프 타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항상 2차 측에 요 전압이 고르게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중심 소자는 뭐냐면요. 중심 소자는 이 포토커플러하고 그죠? TL431 지금 션트 레귤레이터라는 게 중심 그 소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걔가 이제 이 전압을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가 감시해 가지고 이쪽 PWM에 우리가 피드백 단자로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가 이 피드백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죠? 여기 연관된 피드백 회로도 좀 지줘야 되고 그죠? 양보 분배를 해야 되겠죠. 포토커플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다음에 TL431 션트 레귤레이터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소자를 갈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요걸 머릿속에 각인을 잘 시켜야 돼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 기본 이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가 EMI 필터, 2단계가 1차 정류, 3단계가 스위칭, 4단계가 2차 정류, 그 다음에 5단계가 이제 피드백이다. 그죠? 피드백. 이 감시 회로죠. 그래서 항상 2차 측에 2차 측 출력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니터 SMPS 회로도를 좀 잠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단계 EMI 필터가 있고요. 1차 정류가 있고, 2차 스위칭이 있고, 3차. 2차 정류가 있고, 여기가 피드백 회로죠. 피드백 회로. 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자, EMI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220V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DC 310V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DC 310V가 만들어지죠. 310V가. 그 이 310V 어디 갑니까? 트랜스를 타고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FET 드레인. 여기 FET죠. FET. 여기 드레인에 310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죠?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 PWM이란 말이죠. PWM. 그죠? PWM이 딱 VC 전압만 가해주면 PWM은 뭡니까? 이쪽에 그 콘덴서하고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요게 5번 단자가 이 VC 단자로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VC 단자로 이게 이쪽이 VC죠. 그죠? 여기가 이제 아웃풋이란 말이죠. 그럼 전기를 공급해 주면은 VC만 공급해 주면 뭡니까? 이 모니터 SMPS는 바로 펄스 발진이 시작해요. 온오프 타임을 준단 말이죠. 이거 5분 단자가 아웃풋 단자죠. 얘를 통해서 어디 주냐? 바로 이게 게이트죠. FET 게이트에 주게 되면 310V가 그죠? 310V가 온오프 스위칭을 통해서 DC가 바로 AC 형태로 만들어진다. AC 형태로. 그죠? AC 형태로 만들어지면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 형태는 스위칭된 넘어온 유도 기전력은 바로 AC 형태의 교리 형태의 신호란 말이죠. 못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서 쇼트기 다이오드와 이 코일을 통해서 바로 이쪽에 그죠?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인버터가 필요한 12V를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 요런 식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그 양구 판별을 해보시고 여기 문제 없다 그러면 분명히 이쪽 스위칭부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보통 일을 이쪽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PWM 쪽에 소재 양구 판별, 그 다음에 FET 양구 판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많이 나가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FET 소스와 연결이 션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1호 미만짜리에 1W짜리 저항이 있는데 요것도 많이 나가요. 어떤 쇼트가 되면 얘도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VC 전압 공급해주는 제너 다이오드라든가 컨덴서, 그죠? 이런 부분들. 요거 여기 보면 요런 통해서 이 제너 다이오를 통해서 이쪽에 6번 단자가 우리가 VC 단자인데 요쪽에 이제 이런 제너 다이오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47 마이크로의 적은 애 어떤 전해 콘덴서, VC 전해 콘덴서가 또 많이 나가요. PWM.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로도 머릿속에 좀 익히시길 바라요. 왜냐면 이런 회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EMI부터, 여기 바리스타 있네요. 바리스타. 여기 요 회로는 고급형 SMPS 회로입니다. 이게 모니터. 여기 지금 서미스터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바리스타라는 게 있죠. 이 바리스타 서미스터가 있죠. 얘는 뭡니까? 회로 보호를 위한 거예요. 1차단 회로 보호를 위한 이 보호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로 이 보호 회로인 그 소자인 이 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회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인식이 되도록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쪽에 SMPS 동작 원리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오토 방식. 전기를 누르면 막바로 5V, 10V가 나오는 거예요. TV 이렇게 딱 메인 전압 나오면요. 전력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바이 형식을 취한 겁니다. 자, 립스보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0V 인가하겠죠. 그럼 오토 방식이라 그랬죠. PWM과 FET가 막바로 동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인버터 필요한 12V가 딱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인버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가 립스보드는 이 SMP 파트 쪽에 5V, 12V가 나오지만은 그죠? 이 12V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지금 PWM과 FET가 있는데 FET 드레인에 대기만 하고 있는 거고 PWM은 뭡니까? PWM은 그죠? 전압 강화를 통해서 VC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SMPS 파트인 PWM과 여기 인버터 내지는 또 우리가 LED 백라이트를 켜는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PWM은 얘처럼 VC만 들어가면 동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PWM은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서 지금 동작 대기 상태 스탠바이 형태는 되어 있는 겁니다. 백라이트가 안 켜지잖아요. AD 보드에서 온오프 버튼, 즉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든가 아니면 모니터 앞에 온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그널이 이 PWM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들어가서 PWM 이네이블 단자에 공급해 줬을 때 이제 뭡니까? 꼽을 때 바로 PWM이 동작을 해서 FET, 그죠? 인버터 FET 드레인에 걸려 있는 12V를 그죠?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 만들어 주는 거죠. 왜? 이 트랜스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반수 AC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바꿔줘서 뭡니까? 바로 여기 이제 2차 단에는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고압을 승합을 해서 이제 인버터, 백라이트, CCFL에 공급해서 켜지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제로 이제 뭐 이게 AD 보드에 넘어오는 신호다 생각하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온오프 시그널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백라이트가 켜지는 방식이다. 만약에 온오프 신호를 갖다가 그죠? 온 버튼을 껐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백라이트는 꺼지겠지만 여기는 계속 전기는 오토방이 남아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AC 코드를 완전히 빼버리면은 이제 방전돼서 전기가 나가는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 SMPS를 바로 이제 오토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LCD 백라이트 쪽에서 우리가 이제 CCFL 방식하고
LED 백라이트 방식으로 있다는데, 그럼 LED 백라이트는 켜는 방식은 뭐니? 드라이버 보드 또는 컨버터라는데 이 트랜스만 없는 겁니다. 트랜스만. 왜? LED라는 소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교류를 가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는 똑같지만 이 트랜스만 빼져버린 거예요. 물론 소자가 약간 높은 전류치에 그런 소자를 쓰겠죠.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내압이 좀 높은 거. 이 트랜스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버터하고 드라이버 보드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트랜스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인버터 쪽 얘기할 때, 드라이버 보드 얘기할 때 그때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